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합니다. 사춘기 시작 전까지 모든 아이들은 판단과 행동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에게 받은 모든 양육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 후 기본 성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가 성장하는 5년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 패턴과 학습 및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모든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제2차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학습 또한 아이마다 맞춤식 교육 방법으로 미래의 성인이 됐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의 자그마한 행동, 문제 해결 방식,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아이가 하나하나 관찰하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착하고 사회 모범이 되어도 아이 앞에서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아이는 아이 눈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이 전부이기에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자기 아이라고 두둔만 아이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반사회적으로 크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20세가 넘으면 본격적인 사회활동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합니다. 사회에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양육 방식과 집안 환경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그나마 맞는 사람들 또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 사회 문화 스타일에 따라 기본적인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대뇌의 관련 세포의 발달 정도에 따라 사람이 강인할 수도 부드러울 수도 사람들의 관계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죄를 짓고도 당당할 수도 반성할 수도 학습을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뇌세포의 발달 정도와 유전적 영향, 노력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기질과 뇌타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질은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기본 성질이며 뇌타입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뇌세포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화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질을 바탕으로 뇌세포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최대 11세 정도까지 성격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연구 중에 대뇌를 연구하였으며 그중 대뇌를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 크게 좌뇌 우세형, 우뇌 우세형으로 구분하여 사람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뇌형이라고 모든 좌뇌형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우뇌형이라고 모든 우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 연구의 취지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나와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법행위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반대적인 타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 의견에 대한 다른 생각, 다시 말해 이견 차이에 대한 상대방 생각을 존중하고 행동에 무조건 본인 행동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의할 좌뇌형, 우뇌형 특징들은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부부간의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회사 및 집단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의 뇌타입을 알면 고용주가 사람을 쓸 때 성격에 맞춰서 맞춤식 인재 등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면 더욱더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의할 내용은 좌뇌형, 우뇌형 중에 좌뇌형 성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뇌형 사람들이 지금부터 말한 전부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닌 지금 특징을 갖는 사람들이 좌뇌형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좌우강세형, 극좌뇌형, 좌우뇌형, 우좌뇌형, 극우뇌형, 좌우열세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좌뇌형 성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들이 내 배우자에게 나타난다면 좌뇌형 특징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좌뇌형 성인들의 특징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서 능력이 좋습니다. 자뇌가 강한 사람들은 영상보다 책으로 지식 습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책의 지식을 더욱 중요시하고 정보 습득도 듣는 것보다 문자로 보는 지식 습득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책으로 보는 학습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2. 언어 관련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뇌의 언어 관련된 뇌와 많은 단어와 화술에 관련된 뇌와 결합을 하여 지식의 양에 따라 좌뇌의 논리에 관련된 뇌와 결합을 하여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예시로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능력이 많이 발달될수록 딱딱 끊어서 요점만 간단히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돌려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는 능력이 약해서 혹시 거짓말을 할 때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앞뒷말이 맞지 않아서 처음 했던 거짓말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3. 계산적입니다. 자뇌의 계산에 관련된 뇌의 활성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연산 또한 좌뇌의 타고난 세포의 크기에 따라 일반 계산기부터 암산 기능까지 타고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연산을 할 때도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시 인간관계에서도 득실을 따져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인물만 사귀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익타산적 인간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긴 하지만 너무 따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정치나 경제의 상위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고 조직적인 큰 범죄에 연루되는 가능성이 많고 일반인 중에서는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4. 체계적입니다. 자뇌의 순차 진행에 관련된 뇌의 발달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많이 발달할수록 모든 일에 순서와 계획에 의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계획적이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타입입니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라도 빠지면 불안해하므로 진행 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계적 및 순차 진행 뇌가 많이 발달할수록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을 때 우뇌 성향은 분산해서 하는 반면 좌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끝내야 다른 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한 가지 일을 완료해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 중간에 말 시키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경우 여러가지 일에 대한 시간 분배 개념이 적어서 대부분 성격이 급해집니다. 이런 성격이 일상생활에 젖어들기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격이 급합니다. 5. 정보 저장이 깔끔합니다. 좌뇌는 우뇌와 달리 사전적인 의미로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 외에 추가 정보는 우뇌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뇌가 너무 발달하면 우뇌의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든지 자뇌의 정보가 너무 강하여 대뇌피질에 박혀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되는 외골수, 옹고짐 및 세뇌당하기도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뇌 성향이 강하면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매뉴얼에 없는 이벤트 상황이 발생할 시 당황하여 일이 잘못됐을지 항상 책임질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이야기합니다. 자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전적 정보가 담기는데 한 번 박히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치환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생각을 치환시키면 그 사람은 기존에 생각했던 정보를 버리고 치환된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연세가 들수록 생각이 더 굳어지지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무리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치환되고 세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모임이나 집회 등을 만들어 나쁜 의도로 써먹는 소시오패스적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뇌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중에 나쁜 것을 더 세뇌하거나 교육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제일 쉬운 것이 좌뇌가 발달되는 7세에서 10세 사이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두둔하거나 훈육을 안 한다면 더 어긋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6. 정보 저장이 깔끔해서 평소 주변이 깔끔합니다. 사람의 뇌 속에 정보와 생각의 양에 따라 평상시 주변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이 단순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주변이 깔끔합니다. 주변 정리는 노력으로 인해 조금은 가능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형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내 주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하고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룰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지저분하면 못 참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정보 수집을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이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못 참는 좌뇌가 강한 사람들은 먼지 한 톨도 눈에 거슬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하고 우뇌형 사람들과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우뇌형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본인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식 중에 우뇌형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공간을 치우지 말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절대 잔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7.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사람은 자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뇌 성향이 강할수록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즐겨합니다. 뇌 속에는 해마라는 정보 저장 장치가 있는데 정보 저장을 할 때 반복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새로운 정보만 취합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이벤트가 없을 때는 기억 정보를 다 버리고 정리할 것이 없기에 일찍 잠에 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을 하며 해마를 쓰지 않으면 해마의 뇌세포 크기가 줄고 그로 인하여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도 많아집니다. 8. 남성적, 공격적, 능동적입니다. 좌뇌 성향이 강할수록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준비가 되면 돌진하는 타입입니다. 따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잘못된 계획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보입니다.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9. 학습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기억에 관련된 뇌는 좌뇌와 우뇌에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좌뇌는 학습 기억, 우뇌는 경험 기억입니다. 어떤 사고나 병에 의해 기억력 감퇴나 기억 상실이 오는데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 기억이 사라져서 또 새로 다시 배워야 하거나 일부 경험 기억과 사람들의 얼굴 기억 등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좌뇌는 학습 기억으로 단어, 이름, 단순 암기 등이 잘 되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뇌형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흥미를 금방 잃어서 졸업 전에 공부를 접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0. 분석적, 논리적입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 할 때 객관적인 근거의 판단으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분석,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디테일한 성격이 많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찾아내야 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 형사, 의사 등 사자 직업이 많습니다. 추가로 평생 책으로 공부를 해야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일명 말하는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11. 이성적, 인지적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도전하는 것보다 기존의 안정된 생활을 중요시합니다. 과거와 현재형 인간으로 역사나 지난 세월의 경험을 중요시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과거에서 내려오는 관습이나 관행을 중요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변화되는 삶을 무서워합니다. 다시 말해 보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2. 대화 시 일반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좌뇌가 강한 사람들은 보통 나무에서 숲을 보는 스타일이기에 보는 안목이 좁습니다. 그렇기에 아는 것이 깊이 알되 보는 시야가 좁아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옆에서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아는 것 또는 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또 자네 성향이 강할수록 계산적이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본인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대화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과반 이상 긍정이면 인정을 해야 하지만 자네 성향이 큰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보다 본인이 아는 정보 내용을 판단으로 본인이 아는 몇 명의 사람, 이 부정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다면은 아무리 주위에서 내용을 보여주고 이해를 시키려 해도 본인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집 옆집 철수나 영희네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 네가 말한 거는 다 틀려 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표본 집단이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는 한두 명으로 수천 명을 모두 일반화시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13. 그 외 좌뇌 스타일이 강한 좌뇌 우세형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일을 체계적, 순차적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시키거나 방해하는 것도 싫어하고 일을 빨리 끝마쳐야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조급해합니다. 성격이 급하기에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운해형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문화가 보수적 권위적이기 때문에 좌뇌 타입 사람들이 많아서 우뇌 타입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발음이 정확하며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에 팍팍 꼽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 앵커, MC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 규칙적인 습관으로 몸 관리에 예민합니다. 성격이 급한 탓에 가만히 있으면 미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체력 관리를 위해 몸 건강 관리에도 항상 애를 씁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방 풀어지긴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이는 그 스트레스로 사회성이 좋지 못하게 되고 부모의 눈치 보느라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분석을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책을 중심으로만 지식을 얻으려 하기에 잘못된 책을 읽었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 장체가 엉킬 수 있고 책의 정보를 너무 맹신합니다. 이론적 지식이 적거나 없는 내용이 이벤트로 발생했을 때 자주 당황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고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자네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심하게는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부모가 자네 성향이 강하고 아이가 운의 성향이 강할 때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부모에 의한 스트레스로 후천성 ADHD나 지능 저하가 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상담센터를 가더라도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이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촉법소년들, 이른 시기 초등학교 4학년부터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인 좌뇌형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뇌형 사람들이 이 모든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좌뇌형 사람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뇌형 사람들도 우뇌형 특징들을 갖습니다. 사람은 한쪽 뇌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좌뇌는 특별하게 우뇌를 안 써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 성향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좌뇌 우세형의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이런 좌뇌 우세형을 만드는 것도 부모입니다. 어린 유아 시기 부모의 양육에 의해 너무 학습에만 몰두하게 되면 좌뇌 우세형이 되면서 반사회적 문제 성향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좌뇌형 성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뇌형 성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